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브랜드에 대한 강의를 맡은 최재훈 교수입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들과 미디어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인 브랜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마케팅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수준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브랜드란 걸 이해하지 못하면 마케팅에도 정확한 방향을 찾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란 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 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브랜딩과 마케팅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좀 발전돼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인지, 그리고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지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의 제목은 왜 브랜드인가? 왜 브랜드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브랜드가 왜 브랜드라고 말하며 이 브랜드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장 확실한 존재 표시는 어떤 건지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여러분들의 가장 확실한 존재의 표시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나타낼 수 있는 존재의 표시는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최재훈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이 다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이름이란 게 뭔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선비들은 그 두 가지를 억지로 당했어야 됐는데요. 첫 번째가 단발령, 개화기 때 이루어진 단발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창씨 개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화기의 단발령은 반대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개화기 초기 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넘어간 편인데, 창씨 개명에 대해서는 훨씬 더 거칠게 저항했어요. 그리고 목숨까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 이름의 의미가 소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해학적으로 창씨 개명을 한 분도, 그리고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다른 식으로 한 분도 계신 사례들이지만, 이렇게 우리 이름에 가지는 의미가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흑히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이덴티티라고 하고, 특히 국가, 사회, 단체, 개인 모두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국가라든지 성질이 다른 뭐 사람들과 섞여서, 아, 내가 여기에 맞는 것인가? 여기 있는 게 내가 맞는가? 내 존재는 어떤 건지? 라고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랬을 때 아이덴티티가 섞이는 순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 혼란이라는 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름이란 거죠. 사람으로 치면. 자, 이름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얘를. 그 대상물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김혜자라는 거죠. 탤런트 김혜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의 여러분들은, 아,
해자스럽다, 너무 좋다, 뭐 맛있다까지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 해자 도시락이라든지 해자스럽다의 그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탤런트 기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신다면 그 전까지는 인자하거나 다정하거나 요리 잘하는 엄마, 요리 잘하시거나 고향의 어머니 같은 모습,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한테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물이 그렇게 상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고 이런 그녀의 이미지는 그 이름과 어울려져서 우리에게 그녀에게 얼마나 호의적인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김혜자 씨가 여러분들이 요리 잘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김혜자의 이름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뭔가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떠올릴 정도로 이 정도의 감정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는 감정들은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과거의 이미지에 국한된 것만 아니죠.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있어서 사람의 이름과 같은 게 브랜드라는 거죠. 제품에 있어서 사람의 이름과 같은 게 브랜드고요. 이 김혜자 쌤의 가장 최신의 감성 연관어를 보시면 좋다, 좋아하다, 득템하다, 핫하다, 주목받다, 마음에 들다, 다정하다처럼 대부분의 언어들이 감정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름으로 불린다면 제품은 브랜드로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 가장 조금 최신의 트렌드라고 트렌드를 한 축을 가지고 있죠. 누구죠? 두꺼비죠, 두꺼비. 화이트 진로의 두꺼비입니다. 이 화이트 진로의 두꺼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화이트 진로의 브랜드보다 이 두꺼비의 브랜드를 더 강화시켜서 이 소비자들을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문구류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30 젊은 층한테는 뉴트로에 대한 호기심을 열광을 하고 중장년층들 있잖아요. 진로를 알던 중장년층한테는 추억 향수를 자극하겠다는 거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판매량이 200%가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브랜드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정들, 이런 감정들, 호의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이 브랜드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매출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이 마케팅 기술의 근간을 가지게 하는 브랜드의 이해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다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브랜드에 대한 사례들은 되게 많습니다. 맥도날드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에도 벽돌 같은 데다가 자기가 제조사 이름을 써서 우리 길드에 가입한 사람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 브랜드가 쓰여진 기록도 있다고 하니까 실제 브랜드에 대한 이 브랜드 전략에 대한 중요성은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더 브랜드 전략이라고 인식받게 된 거는 20세기 이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문적으로도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90년도에 들어서 주목받았다는 거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 환경이라든지 어떻게 변했다는 게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인 중심적으로, 혁신과 가치가 필요하고, 원투원, 퍼스널라이징, 커스터마이즈드 이런 것들 프로슈머라고 부르는 소비자 컨셉까지 생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환경 자체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 같은 개인 소비 중심 시대에 있어서도 브랜드는 전략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즐거운 기억을 남아 있어서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의 차이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브랜드고 브랜드 이미지로 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품질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제품 품질이 좋더라. 품질이 안 좋더라. 당연히 브랜드 이미지에 연관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 머리 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미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품질일 수도 있지만 품질 그 외의 것들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품질 외의 것들은 뭘까?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브랜드라는 건 소비자한테 기업 제품의 다른 기업의 제품과 식별할 수 있는 도구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걸 가지게 되면 소비자한테 특별한 느낌을 갖게 해서 제품에 대한 이 로열티,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제품 판매 증진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절감이 연관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비자한테 이미 긍정적인 브랜드로 인식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충성도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업이 마케팅을 화려하게 하든 소소하게 하든 그만큼의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그렇게 중시했던 상호작용,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말하는 것은 기존 제품이 브랜드 충성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기존 제품이 성장하고요. 또한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성공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충성도가 없는 브랜드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매년 뭐 3,0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 브랜드 하나를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환경에서 강력한 브랜드를 소유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게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큰 힘이 될 거라는 건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라는 거죠. 자,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기업은 사라져도요. 브랜드는 남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 주위에도 뉴스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업 간의 M&A 시 비싼 값을 치르고 브랜드를 사고 파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F킬라. 여러분들 F킬라 우리나라 제품인지 아셨죠? 사실 F킬라의 모태는 삼성제약이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98년에 387억을 주고 존슨이라는 외국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브랜드 가치를 볼 수 있다는 게 이미 이 삼성제약의 살충제를 사기 위해서
그 존슨이라는 회사가 가치 평가를 했을 때 그냥 고정 자산 대금은 뭐 상한 지역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97년 IMF를 거치고 이걸 매각하려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87억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은 기존의 그 평가되는 금액은 90억이었어요. 90억이라는 게 뭐 공장 대금, 사람 대금, 공장 부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유통망 이런 거 전부 다 산다고 했을 때 90억이었는데 거기다가 에프킬라 브랜드의 가격으로 남은 297억을 더 지불했다는 거죠. 이 존슨이라는 회사는 레이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레이드의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살충제 브랜드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 브랜드 파워, 에프킬라의 브랜드 파워를 사서 에프킬라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광고를 보셨을 때 레이드라는 빨간색의 제품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에프킬라 제품도 봤을 거고요. 레이드랑 에프킬라는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에프킬라 레이드가 같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존슨이라고 적혀 있죠. 패밀리 컴퍼니.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여러분들 키캣 뭐 드셔보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드셔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키캣은 현재 키캣은 네슬레 회사의 것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키캣을 만든 회사는 네슬레가 아닙니다. 라운트리라는 요크의 회사예요. 요크 제과 회사예요. 이름이 라운트리라고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이 키캣을 사기 위해서 네슬레는 45억 달러를 지불했단 말이죠. 45억 달러. 한국말로 한국 비용으로 말하면 한국 돈으로 말하면 10조예요. 10조. 거의 11조가 되는 돈으로 이 네슬레 브랜드를 산 거야. 근데 그게 언제? 1988년이었던 거죠. 88년에 10조를 썼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운트리가 88년에 9억 달러로 평가됐었어요. 근데 이 네슬레가 키캣을 사기 위해서 9억 달러보다 5배 높은 금액이 45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공장 가치, 유통 가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브랜드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브랜드 뭐 전략실, 브랜드 관리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브랜드 관리팀을 만들 정도로 지금은 중요해지고 있는 단위고요. 이런 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연결되면 마케팅 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브랜드 전략팀이 되면 브랜드의 전략에 큰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브랜드는 중요한 가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브랜드는 특히 이 브랜드를 만드는 브랜딩과 마케팅은 뭐가 다른 건데? 브랜드 여기 있으면 가치도 높고 좋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매출도 더 높아질 거고 소비자들도 좀 더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더 좋아진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마케팅하고 브랜딩은 무슨 차이예요? 라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이 브랜딩과 마케팅은 사실 그 기업 경쟁의 원천력으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해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의는
쉽게 생각하면 이 서로 욕구, 소비자랑 기업 간의 욕구가 있고요.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가치 교환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보면 돼요. 당연히 조건이 있죠. 혼자서 마케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소비자가 없는데 마케팅만 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기업도 소비자한테 관심이 있어야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쌍방 모두 그것을 교환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게 마케팅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케팅은 사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마케팅 한다고 하면은 뭔가 전략을 세워서 뭐 SNS를 해야 되나 생각하시지만, 마케팅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가 있고요.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이율 창출 전략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케팅하기 더 어렵다는 거죠. 쌍방이 있고요. 각자 원하는 가치를 교환해서 행복해지게 하는 일이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은 관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케팅 전략들은 실패하는 이유가 많은 게 이윤 창출 전략으로 마케팅을 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기업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마케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가 있고 그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짠다면 서로 행복해지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그런 관점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해보시면 훨씬 더 정성적인 상호작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이해해가지고 그 브랜드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략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사실 그래서 브랜딩은 브랜드 경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브랜딩은 마케팅과 비교가 돼야 되고 다른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의 사전적인 의미는 누구의 관점에서, 기업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선호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적절한 모습을, 소비자의 선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적절한 모습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습, 기업의 모습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그 실천하는 것은 그냥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족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고객이 느끼는 브랜드 가치를 진작시키는 일련의 활동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볼 수 있는 환경, 고객이 느낄 수 있는 환경에는 브랜드 가치가 다 진작돼야 되고, 그 일련의 활동 전부가 이 브랜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고객이 느끼는 모든 브랜드 가치를 진작시키는 활동을 브랜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마케팅 정의도 들었고 브랜딩 정의도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똑같은 것 같은데 들 수 있겠지만 커다란 전략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마케팅과 브랜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략적 관점의 차이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전략적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을 보시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시장 환경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환경, 어디갔지? 시장 환경. 이 시장 환경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가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터로서 고려해야 될 시장 환경은 당연히 큰 환경으로 보시면, 거시적으로 보시면 국제 정세들, 새로운 제정하는 법들도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미시적으로 보신다면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기도 하죠.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이 시장 환경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는가라는 것은 그 어느 환경보다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거시환경, 미시환경 전부 다 고려가 해야 되지만 이 소비자에 대한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마케팅 환경에서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잖아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 그리고 얼마나 그걸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 마케팅을 제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 엄청 어렵다는 거죠. 왜? 소비자를 조금만 놓치기면 마케팅이 실패한다는 거죠. 왜? 왜냐하면은 내 사정과는 관계없이 모든 관점을 누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시장 환경이 변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 기업이 힘든 상황이든 아닌 상황이든 나의 입장과 상관없이 늘 변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을 잘하려고 하면 소비자 욕구 엄청나게 빠르게 변한다고 이때까지 배웠잖아요. 거기다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만 가장 마케팅을 잘하는 거고, 거기에는 내 사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모든 관점은 누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에서 내 입장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늘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은 늘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 목표라는 게 이 소비자가 욕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로 잡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단기적인 전략 수준화 된다는 거고요. 결국 이 마케팅의 목표는 단기적인 성과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기업한테 바람직한 조직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니면 또 오랫동안 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이 마케팅만을 중요시해서 경영 전략을 짠다는 것은 엄청나게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성장하거나 바람직한 조직이 되거나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브랜딩은 모든 전략의 출발이 기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시작하는 일인 거예요. 당연히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라든지 트렌드를 반영해서 브랜드를 생산하고 브랜딩을 하겠지만, 그것들은 철저하게 기업의 전략적인 비전, 그리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가치, 그것을 찾아서 계획적으로 전달하는 게 브랜딩의 핵심이란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목표도 단기적인 성과 중심이 아니라서 마케팅과 다르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가치 구축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 변화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휘둘릴 가능성이 훨씬 더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점으로 보면은 고객 전반적인 경제 환경, 그리고 경쟁사 시장 경쟁, 그리고 물것을, 여러분들 보면은 물건 헐값에 팔 때 있잖아요. 뭐 50% 할인, 80% 할인 하다못해 뭐 덤핑 처리해야 돼가지고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때도 있어요. 마케팅 환경으로 보시면 그것들은 전부 마케팅이 중심에 된 기업 경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브랜딩 관점으로 보시면 이런 판매 전략을 쓰면은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평가하는 제품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1997년 IMF가 있을 때도 그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성장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다가 진짜 시장에서 파워 브랜드가 된다면은 마케팅 전략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시하는 마케팅 믹스를 그리고 유통, 광고 이거 미비해도 없어도 훨씬 더 소비자들이 움직여서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브랜드 이익에 손실을 시키는 뭐 가격 할인 전략 같은 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브랜드가 있는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도 이 브랜딩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마케팅은 4대 매체들 많이 쓰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들. 근데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IMC 여러분들 잠깐 배웠지만 그걸 주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수를 봐도 그렇죠. 여러분들 3, 40년 동안 자기 색깔로 3, 40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훈아라든지 조용필이라든지 그런 가수들 생각해 보시고 당연히 고객 취향에 100% 부합해가지고 만드는 그 고객 완전 소비자 취향으로 만드는 그 댄스 가수들 그리고 아이돌들 생각해 보시면 브랜드 파워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게 더 파워 브랜드일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브랜딩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마케팅적 관점을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브랜딩적 관점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관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브랜딩 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할 때도 이런 브랜딩적인 관점을 꼭 같이 제안을 하는 게 나의 일이란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마케팅과 브랜딩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과 조금 이따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수고하셨습니다.